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윤석열 반정 세 번째, 노동신문 박근혜를 탄핵하라. 북한 정권이 박근혜한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버렸죠. 거기다가 2016년 2월 10일 날 개성공단을 전면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상 밖에 엄청난 일격을 맞았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개성공단을 폐쇄를 하고 남쪽 사람을 다 강제 추방하고 29시간 만에 다 강제 추방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재산을 다 압수합니다. 그리고는 길길이 날뛰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는지 노동신문이 북한의 공식 대변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남쪽에 대해서 박근혜 탄핵을 선동합니다. 오늘 이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세월호 때 이제 박근혜를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근데 박근혜는 여기서 물러서지를 안 하고 2016년 2월 10일 날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해버립니다.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고 이런 데 대한 대응 조치를 한 겁니다. 이 조치가 아주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조치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의 큰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북쪽은 말이에요, 이 개성공단을 잃는다는 게 북에게는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돈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ATM기예요. ATM기.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남쪽 정부에다가 개목걸이를 걸어 놔놓고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조선 개목걸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줄이고 목줄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걸 박근혜가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광분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박근혜에 대해서 정말 인류 역사상 저런 광란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노동신문에 박근혜 탄핵을 노동신문이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한데 이거는 남쪽의 정북 세력들 보고 박근혜 탄핵에 나서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북한에서 저가 뭔데 탄핵을 해요. 탄핵할 권한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남한 그 정북 세력이 안 나서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저렇게 앞장서 가지고 외치는 데에는 그 목적이 있겠죠. 남한에 있는 정북 세력이 총궐기 해라 이 얘기입니다. (2월 10일) 날 개성공단을 전면 가동 중단을 해버립니다. 이거 그 김대중 정권 때 시작돼 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그 결실을 맺고 그 개성공단이 이제 상품 생산을 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16년이 됐었죠. 그때 123개 업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폐쇄될 때에 노동자가 5만 한 3천여 명, 남쪽에서 올라가 있었던 사람도 800여 명, 그 다음에 생산은 2012년에 4억 한 7천만 달러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5억 달러 넘겠죠. 2016년에 2015년쯤 되면은. 그리고 그 북한에 임금 덤으로 그 들어간 돈이 1년에 한 1억 좀 넘었다 그래요. 한 1억 2천만 달러쯤 됐다 그래요. 그 마지막에는. 우선 북한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다시피 개성공단은요 돈줄이자 목줄입니다. 거의 돈이 쫙 들어와요. 매달 쩍쩍 들어와요. 그 다음에 1억 달러 이상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 가지고 남쪽을 온갖 협박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고 하는 목줄로 이용하는 거예요. 땡겼다 놨다 완전히 남한이 북한의 개가 돼버린 겁니다. 돈줄은요 1억 불 이상 현금이 지급되는데 매월 매년 이 현금으로 가는 거예요. 달러로.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에서는. 북한에서는 달러 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요. 이 70%가 노동당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개성공단 임금 70%가 노동당으로 들어간다. 통일부는 오늘 공식 자료를 내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등으로 지급되는 미 달러 현금 가운데 전용된 규모가 70%라고 밝혔다. 30%만 이제 노동자한테 지급이 되는데 물표로 지급됐다 그래요. 북한 화폐나 물표로 지급됐다 그런데 대부분 물표로 지급된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쿠폰으로 준 거죠. 쿠폰으로. 교환권.
그래서 이 70%가 어디로 들어갔냐? 통일부에서 밝힌 겁니다. 노동당 서기실, 그 다음에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39호실, 이거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금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에 썼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업 중단할 때까지 북한에 들어간 돈이 6,160억 원이에요. 그 중에 4,400억 가량을 북한 당국이 빼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노동당 39호실은 무기 거래, 마약 거래, 화폐 위조 이런 걸 주로 하는 것이라 가지고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북한은 그냥 범죄 집단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을 참을 수가 없다. 들어간 돈으로 좀 요 직전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랬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탈북해온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가 증언한 게 있어요. 그건 2019년에 했는데 북 최고위층이 개성공단 임금으로 무기 개발하고 있다.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 북한 개성공단이 북이 뻑한 폐쇄 압박을 해요. 협박을 해요. 우리는 폐쇄하겠다. 이번에는 왜 한미 연합훈련을 하냐? 폐쇄하겠다. 왜 우리 국가 존엄을 이 존엄한테 못된 소리를 하냐? 폐쇄하겠다. 뭐 때만 되면 폐쇄하겠다 그래요. 이건 무슨 꼴이에요? 돈 주고 인질이 된 겁니다. 돈 주고 돈 갖다 바치고 개먹거리 걸린 겁니다. 자진해서. 이건 미친 짓이에요. 김대중 노무현이 이런 미친 그 짓을 해놓은 겁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서 이 짓 했어요. 진짜 진보를 하려면요. 첫째로 자유를 지켜야 되고, 그렇죠. 어떤 이유로도 독재를 거부해야 돼요. 근데 남한의 진보들은요. 독재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것도 그냥 독재는 안 돼요. 3대 독재, 3대 세습쯤 돼야 최고 존엄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진보예요. 꼴통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조선이 목줄에 매여 있는 겁니다. 목줄 매인 개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북에서요. 관계 단절 조치를 내리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온갖 목줄을 재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를 협박하고, 그 다음에 이 뭐 폐쇄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존엄을 훼손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협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째 계속 폐쇄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을, 버르장머리 없는
이 것들한테 모가지가 베어가지고 질질 끌려달리는 게 남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줄을 매도록 도와준 게 김대중이고 노무현입니다. 나보고 보수라 보수로 전향했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진짜 이 보수가 아니라 진짜 진보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내가 가진 생각을 얘기할 때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개성공단 협박을 한 달 동안 했어요. 폐쇄한다고. 그런데 박근혜는 원칙대로 대응해라. 저 사람들이 북쪽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그거 절대로 안 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단호하게 나갑니다. 이 대목에서 박근혜 대북 정책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땡깡과 협박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거의 끌려다니지 않겠다. 우리는 당당하게 할 얘기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 기조를 박근혜 정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했고 유지했어요. 나는 이 점은 박근혜가 칠푼이든 말든 얼굴에 보톡스를 맞았든 말든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한 거 종북 세력의 이 핵심이죠. 이걸 해산한 건 너무 잘한 거죠. 그 다음에 북에서요. 남쪽에 또 찔러본 게 뭐냐면 어떻게 나오냐 찔러본 게 목함지뢰 도발입니다. 이걸 박근혜는 끝까지 이걸 추적해가지고 제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잘한 거예요. 북이요. 2015년 8월 4일 날 비무장지대를 넘어와가지고 목함지를 매설해가지고 그 수색하다가 육군 수색대원 2명이 중상을 입었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명확하게 응징을 합니다. 응징할 방법이 폭격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뭘로 폭격을 합니까? 확성기로 소리 고문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이게 확성기 방송입니다. 이 남한의 노래가 흘러가고 남한의 여러 가지 현실이 얘기가 나오고 북한의 그 독재의 현실을 얘기해주고 이러는 게 그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일 싫은 게 확성기 방송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북한의 삐라 뿌리는 거. 그걸 막아준 게 누굽니까? 노무현이고 문재인이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틀어버립니다. 곧바로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번 찔러봤더니 대로 죽고 말로 받게 생겼죠. 그러니까 북에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 면서 인민군 전선사령부 명의로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남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응징 경고를 합니다. 응징하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최윤희 합창의장이 적이 도발한다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합니다. 얘들은요, 말로 하거나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들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놈은 만만한 놈이라 그래가지고 막 온갖 잔인한 짓 다 해요. 이 인간들이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은. 그러니까 북에서는 강도를 훨씬 높여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8월 20일 날 서부전선에서 고사포 포격으로 도발을 하고 거기다 전통문을 보내가지고 48시간 내에 대북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 마치 남침을 할 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남에서 그래 멋대로 해봐. 그러면은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력 대응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이렇게 나가자 북한이요. 이거 잘못 찔렀구나. 박근혜가 물렁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영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대화 제의를 합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8월 22일 날 판문점에서 만나죠. 그때 이제 남에서는 김관진하고 홍영표가 갔고 북에서는 황병서와 김양견을 왔는데 그래서 8월 24일 날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죠. 그래서 북에서요. 지뢰 폭발로 남한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니까 잘못했어요. 여기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건 이런 정도로 봐준 겁니다. 그 대신 박근혜 정부는 확성기 방송은 그만하겠다.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남북 대화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고 또 어마어마한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 북한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끊어버린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목줄에 깨어있던 개목걸이를 잘라버린 겁니다. 이게 개성공단 중단의 엄청난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졌다. 박근혜의 당당한 대북정책이 대북정책 제3탄이다. 제1탄은 통합진보단 해산, 제2탄은 목함지뢰 사건을 제압해버린 것. 세 번째는 북의 돈줄과 목줄을 끊어버린 것. 개성공단 폐쇄입니다. 그래가지고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땡깡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걸 확고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남북의 경제협력이라 그런데요. 이게 경제협력 아니에요. 진짜 경제협력을 하려고 그랬다면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예? 남북 경제협력이 아니고 남에서 북으로 가는 돈줄이에요. 그냥. 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독재 정권 도와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독재 정권을 살려내는 거예요. 핵폭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독재 정권을 살려주는 거다. 이런 걸 단호히 거부한 것이 박근혜의 개성공단 폐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 작품의 최고의 합작품이 뭐냐 하면은, 최고의 작품이 뭐냐 하면 개성공단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 돈이요, 노동자한테 들어간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요, 임금의 70%를 띠먹는다. 한국에서 70%가 아니라 임금의 10%만 띠먹어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찬양한 놈들은 또 뭐야? 이럴 때 반드시 이놈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죠? 민족의 포장을 씌웁니다. 민족의 공전을 위한 거다. 민족의 번영을 위한 거다. 협력을 위한 거다. 그 본질을 봐야죠. 독재 정권이, 그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이런 착취가 어디 있어요? 그 착취한 돈으로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주고 남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러면서 노동자한테는 물표만 줘요. 이게요, 이재명이 하고 있는 지역화폐하고 거의 똑같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돈에는 제한이 없어요. 물건 사는데. 범죄가 아니라면은. 그 100이라는 자유를 있잖아요. 그죠? 요 딱 어디 가서 제한된 상품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자유의 90%를 빼앗아 버리는 게 이 지역화폐고 물표예요. 이건 반시장주의고 그 국가 통제주의예요. 이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경제적 자유를 묵살하고 깨부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재명이는 그렇기 때문에 요 북한하고 똑같아요. 이런 짓 하는 게. 결국 개성공단은 김정은의 ATM인데 이 ATM을 깨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개성공단은 당연히 이게 걸리는 거죠. 북한에 자금이 들어간대. 그런데 민족의 이름으로 싹 빠져 있다가 이거 아니다. 박근혜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한 겁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럼 북의 손실은 뭐냐? 1년에 1억 불 이상 현금을 받죠. 거기다가 전기세가, 전기요금이 억수로 사죠. 뭐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런 이 돈의 이익,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남한을 이렇게 끌었다 땡겼다 할 수 있는 목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큰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 박근혜의 개성공단 조업 등장 중단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쳐 날뛰겠죠. 진짜로 미쳐 날뛰었습니다. 어떻게 미쳐 날뛰는지 볼까요? 박근혜 저주 광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북한 전체가 미쳐 돌아가요. 미쳐 돌아갔어요. 그만큼 개성공단 폐쇄가 북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적의 최고 존엄은 입에 담지도 못하도록 하면서, 이게 그죠? 북한 군부대 민간인 할 것 없이 있잖아요. 그죠? 박근혜를
타깃으로 만들어가지고 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래 얼굴도 마귀처럼 이래 그래가지고 이걸 향해가지고 사격을 하고 그래요. 이 목표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민족의 원수로한 전락한 계집이겠지, 그죠? 우리의 태양이라는 뭡니까? 그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태양이래요. 감히 삿대질을 해대는 명중탄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쳤죠. 이게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난 다음부터 때 대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2월 10일 날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3월 달에 방송한 거에는요, 청와대 가상 폭파 장면, 막 청와대를 공격해요. 막 온갖 포탄, 총, 기관총 이런 걸 막 공격해가지고 청와대가 저 집이 와르르 내려앉는 것까지 동영상에 나옵니다. 얘들이 얼마나 박근혜가 저주스러웠으면 이랬을까. 그만큼 충격이 어마어마했다. 견딜 수 없는,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남 매체들이요, 어마어마한 욕을 퍼버댑니다. 어떤 저런 욕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욕을 퍼버대요. 욕 하나는 세계 최고일 거예요. 박근혜 정부 3년은 죄악에 찬 나날이다. 이렇게 비난한대요. 동족 대결과, 이것도 2월 24일이니까 그 2월 10일 날 그 개성공단이 폐쇄되니까 2월 24일이니까 곧 얼마 안 됐었죠. 2주 지났었죠. 그죠? 막 이 참지를 못하고 욕설을 해댑니다. 동족 대결과 4대 매국, 파시오 통치의 환장이 되어 온갖 범죄적 반응을 저지른 죄악에 찾는 나날이었다. 이렇게 3년 남짓 기간 동안에 민족 앞에 헤아릴 수 없는 대죄악을 저지른 희세의 악녀는 일찍이 없었다. 그런 정도로 저주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은 극악한 체제 대결 책동으로, 저거 말 안 들으면 체제 대결 책동이래요. 저거 말 고분고분 다 듣고 저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위대한 성각자가 돼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제일 숭배한 게 누군지 아세요? 김대중입니다. 남북관계를,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죄악. 그 다음에 남한당국 우리의 병진노선이라는 거면 핵 개발하고 경제 발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 핵 개발하는 걸 악의에 차서 헐던데요. 민족 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4대 매국 행위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성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 전쟁 책동으로 핵전쟁 위험을 몰아간 것이다. 핵 개발을 저가 해놔놓고는 박 대통령 또 욕설 비난, 남 적개심 고치 의도. 요거는 북에서 욕해대는 걸 남쪽에서 보도한 겁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왜 이래 노동신문이 나섰냐면 우리 민족끼리 뭐 메아리 이런 그 대남 매체들이 아니고 노동신문이 나섰다는 것은 뭡니까? 북한의 공식 입장이고 정권의 입장이고 김정은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3월 4일 그러니까 저거 2월 10일 날 개성공단 폐쇄하고 난 다음에 뭐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죠. 그죠? 얘들은 한 달이 아니라 몇 개월씩 미치고 날뛴 겁니다. 죄악가 리수경이란 여성이 쓴 죄악가 오명의 대명사 박근혜를 여성의 이름으로 해부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노동신문 그 6면 한 면 전체에 실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희세의 요물, 남쪽 말로는 희대의 요물이다. 박근혜를 요물이라 그래요. 우매함과 전음하여서 따를 자 없는 늑다리 할미, 민족 최대의 우한거리, 정신병자, 늑마에 잔뜩 바람난 암캐, 정치 매천부 등의 낯뜨거운 막말을 퍼부었다. 신문은 지금껏 인간 세상에 도끼를 뿌리며 온갖 해악을 몰아오는 청와대 마귀에게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늘에 닿는 망고 대제는 청와대의 날벼락으로 떨어질 것이며 선대의 기구한 운명이자 박정희 총맞아 죽은 거 있잖아요. 그죠? 곧 박근혜의 비참한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과 중앙조선통신,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동원해 박 대통령을 비방해왔다. 김정은까지도 박근혜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을 해댔어요.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박근혜에 대해서 막말을 퍼부어대는 건요. 이 연합뉴스는 또 웃겨요.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기심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그거 압니다. 얘들 진짜 미친 거예요. 미쳐 날뛴 거예요. 왜? 돈줄 목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대내용으로 이렇게 박근혜한테 욕해봐야 뭐해요. 아무 소용없는 건데. 뭐 때문에 가겠어요? 대남 선전용입니다. 자, 그리고는 드디어 노동신문은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못 견디거든. 박근혜를 두 눈 뜨고는 못 보겠다는 얘기죠. 그 노동신문에서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것도 2월 10일 날 개성공단 폐쇄하고 난 다음에 3월 16일 날 노동신문에서 아예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고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저거 무슨 수로 탄핵을 하는데 이래 내걸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남쪽의 종북 세력한테 박근혜 탄핵하라고 지령을 내리는 거죠. 공개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요. 박근혜가 탄핵되기 1년 전부터 이런 탄핵 주장하는 거 보고 네티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분통이 터진다 그랬는데 이런 북한 주장이 남한에서 실현됐죠.
그렇죠. 이게 말이 돼? 사람들이 놀라죠. 최근 박근혜는 반드시 탄핵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1년 전부터 북한 노동신문에 도배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신문의 사전 탄핵 주장은 급기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북한의 사전 지령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남한에 작용했는지는 그걸 어떻게 내가 밝힐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남한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자 북한이 막 미쳐 날뛰게 좋아합니다. 미칠도록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 투쟁 촛불을 횃불로 타오르게 하라 그러면서 막 선동을 해댑니다. 이거는 촛불 집회 때 나온 북한의 기사입니다. 그래서요, 박근혜 탄핵이 노동신문의 꿈이었어요. 왜? 박근혜는 통진단을 해산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목함지뢰도 제압해버리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도 돈줄 목줄을 딱 틀어지고 있는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렸죠.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은 노동신문의 꿈이고 조선노동당의 꿈이고 김정은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은요 곧 이루어집니다. 촛불 든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